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라인은 로그 30년 이동평균선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금리는 로그 30년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탈은 향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15% 이상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대단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공식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왕성한 이머징 마켓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줄어있는 선진국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머징 마켓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머징 마켓의 금리 공식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을 그 나라의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저조한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을 더했을 때 그 나라의 금리 수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머징 마켓이냐 선진국에 따라서 금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나라의 금리 수준을 통해서 이 같은 금리 공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은 3.0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 물가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금리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5% 이상 금리여야 정상금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3% 초반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금리 공식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국고채 5년물이 현재 2% 수준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5%대.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은 5, 6% 정도 돼야지 이머징 마켓의 정상 금리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워낙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머징 마켓 금리 공식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기업들의 왕성한 자금 수요가 있는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를 보면요. 금리 수준이 7%에서 10% 사이 정도 됩니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이 그 나라의 금리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머징 마켓의 금리 공식이 맞아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서 특이한 부분이 바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한문의 유출입을 중국 공산당이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식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림자 금융이죠. 그림자 금융에서는 금리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중국은 금리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와 유동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다우존스 100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 중심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왕성했고요. 금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 중심의 국가 정책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금융 쪽에는 아무리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도 금리는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10년 동안 시장의 총 유동성을 2.5배나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거의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금리는 유동성 공급과는 상관없이 제조업이 중심 산업이냐 아니면 금융이 중심 산업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실물 경제가 안정 시기에는 유동성이 증가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도 극히 제한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더라도 그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부분 빨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하반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미국이 그런 상태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치솟게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따라 치솟게 됩니다. 금리도 연달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하락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3.5% 수준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금리는 이머징 마켓이냐 선진국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은 최근 10년간 진행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에 의해서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더 심각한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자산가격 10년 폭락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산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의 반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년 주기 양털깎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요, 이머징 마켓의 자산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폭락된 상태에서 미국은 달러를 다시 투입하게 되고요. 굉장히 헐값에 이머징 마켓의 자산을 다시 인수하는 부분을 양털깎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